오늘 그 설명에는 김정영 소장님의 얘기가 좀 더 주요할 거고요. 앞에 저희 학원 그 졸업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수학 수업, 그다음에 기타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줄 테니까 개략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먼저 칠판에 필기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2028 대입 시험이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아실 텐데, 뭐 우리나라가 시험제도가 바뀐다고 하면서 실제로 뭔가를 실행했을 때 그 바뀐 효과나 과정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데스크면 떠드는 것처럼 굉장히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파급력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학년도 그렇지만은 현재 고1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재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죠. 이번 2028 대입제도가.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지금 저희 학원의 아이들 성적을 보면 뭐 이전에 다르게 A, B, C, D로 따졌을 때 이제 뭐 199점, 198점 이상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3, 4년 전에 199점의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에 고등학교를 가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가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마석과 심석은 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모님이 형편이 힘든 친구들 전형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유일하게 특별전형 중에서 평생 자격이 주어지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3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남학생들한테 너 군대 갔다 와서 시험 쳐라 라고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특별전형은 그게 기간이 오버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큰 아이가 있어서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거,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부모님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대학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하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느끼는 것이 대학 가서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마석 지역에서 1.5 정도 되는 친구들이 운이 좋으면 학생부가 좋으면 연고대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성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1.34인 친구가 서성원을 갔을 때 실망을 하죠. 나는 서영고를 갔어야 되는데 서성원을 갔는데, 근데 가보면 일반 전형으로 온 친구들은 자기하고 다른 삶을 살고 오면서 그 학교를 간 거라고 느낀다는 얘기죠.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농어촌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순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2028 전형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내신을 정하잖아요. A, B, C, D, E.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수미양가인데, 그 수미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공부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1등급이 10%, 12%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재 4%인 전국에서 올 1등급인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한 250명에서 300명쯤 나와요. 그러면 올 1등급인 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가고자 하는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전국에서 250에서 300명쯤 나오니까. 근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어서 전체 A를 받는 학생, 전 과목 1, 2, 3학년 A를 받는 학생이 몇 명쯤이라고 하면 지금 4%에서 11%가 10%니까 얘가 한 2배 반 정도 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구간마다 편차가 차이가 나서 대략 얼마쯤 될까요? 오늘 예상해 보면 7,000명쯤 나온다고 하거든요. 1, 2, 3학년 전 과목 1등급이. 예. 그러니까 7,000명이면 인서울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인서울 대학의 정원이 한 6만 5천 명도 되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 빼고 서울 7개 대학 같은 경우에 그 대학의 인원수가 한 2만 명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전체 1, 2, 3학 과목이 A 학생이 7,000명이 되는 시대에서는 만약에 한 과목이 만약에 B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 부모님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예전에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원점수 이렇게 3개를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편차를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뭐냐면 특목고냐 일반고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로 따지면 대원외고가 어디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전부 다 브라이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다 보고 나면 선입견이 가미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보면 교수님들이 그걸 가린 상태에 보는데 이 표준 편차를 보면 이 친구들이 특목고다 일반고다 마석의 학교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등급이라도 어떻겠습니까? 특목고에 있는 학생을 뽑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어려운 학교일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적은 거죠. 그리고 쉬운 학교일수록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대학에서는 그거를 골라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뭐냐면 지금은 보통 주요 대학에서만 수능 최저를 보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수능 최저를 볼 거예요. 그럼 뭐 수능 최저를 보면 어떠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내신을 내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에 맞는 수능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는 보통 이번 입시제도에서는 문이과가 없어요. 시험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과도 문과 수학 과목, 문과도 수학 과목을 치는데 그 과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서는 선별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을 뽑고자 하고 싶으니까 아마 수학 능력 시험을 아마 전부 다 최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학년이 되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모든 학교가 표준 편차가 없어지고 원점수하고 평균만 나타내니까 이 아이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90점 A하고 100점 A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100점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예요. 시험 좀 쉬워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이 친구가 A예요. 근데 수학 점수가 100점이에요. 원점수를 기입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뭔가요? 전교 1등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일반고를 포함한 특목고 자사고들은 이전 난이도보다는 좀 낮게 쉽게 내면서 100점을 적절한 인원수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25년 정도 수업을 대치동에서 하면서 여기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느끼는 부분이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어린 친구들인지 뭐 중학생이 됐지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이 됐는지
이 지역 부모님들이 수학 시험의 계산 실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수학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계산 실수라는 거하고 어려워서 몰라서 틀렸다는 거. 근데 몰라서 틀렸다는 건 그렇다고 하는데 계산 실수를 이런 거죠. 아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는 나는 알지만 틀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절대로 안 그래요. 실력이거든요. 같은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게 빠르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풀었더니 됐다. 의미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해보면 이 지역 친구들은 부모님들은 계산 실수에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죠.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본 거예요. 직관적인 풀이, 암산 풀이 막 답이 맞으면 됐고 풀이 과정도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적정 난이도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 실수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하는 뭐 요즘 들어서 이 동네에서 대치동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지 선행을 많이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중3을 이렇게 보면 다시 재편제한 10월 말부터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한 게 지금 부모님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이랑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수학인데 수학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선행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1학년 나이하고 2학년 나이가 다를 뿐더러 1학년 때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중간고사 때까지 5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이들의 습관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평균과 원점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시간에 시험을 치는 것이 뭐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지금 고등학교 올라간 3학년들은 그걸 항상 명심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얘가 왜 그러냐면 지금 특목고도 아마 그러한 지금 제일 유명한 자사고라고 하면 하나고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 하나고가 어떻게 서울대를 뭐 5, 60명씩 연구대 합치면 몇백 명씩 보냈냐면 걔네들은 우리 일반고에서는 세계사라는 과목을 세계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을 그대로 과목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1, 2학년 때 배우는 거를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 배우게 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전에 2028 전에는 그렇게 제목을 그 학교에서 쓸 수 있게 자율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2028은 그게 안 돼요.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교육부가 지정해주는 그 교과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 전문 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고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보고 모르는 거예요. 이 학생.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에 만약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됐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이러면 아 얘는 하나고 학생이구나. 그럼 내신이 4점대야. 그래도 하나고 학생인데 그러니까 서울대 붙는 거야. 근데 2028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도 이 동네에서 뭐 양소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죄송한 얘기지만 가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잔디라고 합니까? 그 밑에 애들 그냥 들러리밖에 되지 않고 그래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면 그 아이에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경쟁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는 그런 친구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서 양서고도 농어촌 특별전형이니까 그나마 나아요. 예. 왜냐하면 농특 대상이 되니까. 근데 그 나머지 선생님의 수준이나 어떤 교과 과정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저는 개인 생각 그래요. 부모님의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세속적일지 모르겠지만 허영심? 네, 그거 말고는 저는 뭐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친구들한테는 유의미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 지역, 우리가 경기도에 살면서 농어촌 특별전이 안 되거나 서울시에 산다고 하면 특목고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특목고 자사고가 어디에서 유리할까요? 수능 준비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도 100점 A, 일반고도 100점 A가 나올 텐데 일반고의 100점 A보다는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유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는 저런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석 지역은 다르죠. 저는 신정고 마석고가 월등해요. 농어촌 특별히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올해부터 서울대에 농어촌 특별전 정시에 의대가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일반 애들은 몇 개 틀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안 틀려야 돼요.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어촌 특별전 진영에서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학생이 재수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한 서울대 의대나 연대도 한 명 튀어와 있거든요. 한 97% 정도면은 붙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100%하고 97%의 상위권에서의 수능 점수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 이것도 지금 저는 그냥 일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이 차이가 여기 극한 차이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한 5년 정도 이 지역에서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을 아이들 진학시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저는 마석 지역인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심석 마석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심석과 마석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학교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는 아이들한테 뭐 가까운 데 가라, 그리고 편한 데 가려무나 라고 하는데 조금 심석고는 선생님들이 편차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학 지도를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하고 편차가 심해서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뭐 자기 감기 들었다고 그 옷을 쓰는데 하루 만에 몰라서 쓰는 3학년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농어촌 특별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선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너무 편차가 심해서 뭐 어느 게 유리하냐. 근데 또 보면 마석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균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센시하게 레벨을 한 개 정도 올릴 수 있는 진학 지도를 하거나 이런 선생님은 안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교과 과목에서는 제 경험으로 보면 저희 학원 출신들 같은 게 보면은 마석고 출신 친구들이 수능 점수가 좀 나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저희 학원 인원수가 뭐 수백 명 돼서 그거를 유의미한 통계 자료로 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마석고는 시험 자체가 그해 시험,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 준해서 문제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 유형의 문제가 많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마석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거의 만들어서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있어요, 마석고가. 근데 심석고는 선생님들이 조금 열정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를 조금 많이 카피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시험 대비 교재 같은 경우는 심석고 문제는 거의 60% 맞아요. 근데 마석고는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생뚱맞는 문제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영수가 강점이 있고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마석고를 가는 게 좀 유리하고요. 꼼꼼하고 모든 과목을 고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심석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수능을 볼 때도 우리나라 시험은 예전부터 국영수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국영수가 어렵고 기타 과목이 쉬워야 되냐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신속고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이들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고 1, 2, 3 문제를 다 보거든요. 국영수, 과탐 다 보는데 뭐 제 얘기가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5, 6년 동안 두 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니까 뭐 참고 사항이 되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차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정서적인 부분이 많은 거. 저는 심성 마석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석고가 정서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제 개인 성향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참고로만 해주시고 두 학교가 뭐 정리를 하면 국영수가 괜찮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석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골고루 좀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라고 하면 심석고 그리고 심석고는 좀 보면 여학생이 유리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사근사근하고 착한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겠지만 심석고 선생님들은 그런 편차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행평 이런 데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두 학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부모님들 특히 또 이 지역의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수학에서 이 계산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신 거 하나 하고 영어 공부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중3들은 그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게 시간이 끝났어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1 때 끝났어요. 근데 초6, 중1 때부터 좀 뭐라고 했나 계획성 없이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냥 영어 공부를 시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은 학교마다 성향도 있고 그리고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된 지 오래됐는데 그런 어떤 과목의 우선순위나 그런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나이, 학력에 따른 공부 양의 조절을 전혀 못 하시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모님을 뵙고 있다라고 하면 인서울 의대를 가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인서울 의대가 아니고 내가 최상위권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국어가 최상위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국어 과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학은 다 100점 맞은 상태에서예요. 모든 시간표가 수학이 다 된 상태에서 시간표를 셋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과목에서 어떤 시간표나 공부 양을 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아이들은 이제 알아요. 아이들은 또 그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알아요. 1학년 때 제가 막 얘기해도 그런가 하다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55이거든요. 근데 40대에는 열정적으로 말렸었어요. 안 된다. 부모님 안 되십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하이힐 때까지도 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28은 더더욱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통합과학이 12학점이에요. 다른 건 9학점인데 고영수보다. 물론 실습이 있지만 그래서 이 지역의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과 과학 수준이 수학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산수자연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데 얘가 수능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3학년 때 다시 공부해서 수능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문이과가 공통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러면 수학을 안 하고 뭐 했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공부량을 줄여주자고 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문과든 이과든 다 쳐야 되고 통합사를 문과든 이과든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통합사는 마지막이냐?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암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는 통합과학 이과로 가면 물화생지를 하는 기본 기초 과목이지만 우리 여기 마석지역 같은 경우는 전공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까지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학점이 A점을 바라보는 학생이라고 하면 통합사에 신경 쓰는 건 맞는데 우선순위와 공부 양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공부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통합과학 한다고 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8명 정도 한번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국어를 안 하고 통합과학을 한 이유는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조금 하드하다고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서 과학을 배우고 저희 학원에서 영수를 배울 때는 괜찮다가 저희 학원에서 과학을 배우고 영수를 배우면 힘들어 죽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원이 개강을 한 이유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과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2028은 통합과학 자체가 중요하니 저희 학원이 아니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언제입니까? 졸업고사 끝나고 늦어도 12월 달부터는 기초를 쌓아서 다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얘도 1학년 때 내신도 잡아야지만 3학년 때 수능도 쳐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기초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많이 바뀐 그 공통수학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고등수학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 3학년 친구들이 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성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성량이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하는 자세 이런 부분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뭐 몇 분은 저희 학원 다니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친구들을 봤을 때 보면 정돈되지가 않았던 모양이 많아서 저랑 그 다음 달부터 수업하신 부원장인 박성용 부원장이 1학년을 수업을 할 거예요. 아이들은 매우 싫어하겠지만 제가 12월 초부터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저랑 그러니까 고3에서 저희는 항상 제일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이 많은 선생님을 거꾸로 역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은 뭐 어디 가서 잘할 테니까 선생님을 뭐 선생님을 ABC로 나누는 게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반 아이들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독특한 친구들. 그래서 독특함이라는 건 그 독특함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독특한 친구들. 그랬는데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번 학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보고 다른 과목을 조율하는 거하고 보고를 듣고 다른 과목을 조절하는 거 달라서 직접 제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미리 가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부터 제가 2개 반 정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원장님이 1개 반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험 대비를 12월 달부터 할 겁니다. 네, 내신 대비를 12월 달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만 잘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월달, 4월달, 4월 말에 시험이니까 모든 저희 학원의 과목을 4월달 전에 셋업시키고 나머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지 다른 과목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또 이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하자는 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곡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시험이 쉽게 나오니까 좀 공부를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겠냐. 이게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큰 아이를 가르쳐 보신 부모님 아시겠지만 수학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시험 대비를 제가 한 4주 정도, 5주 정도 했는데 전부 다 12월부터는 아이들이 수1을 했든 수2를 했든 고등수학을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전부 다 재배치해서 반 분배한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이들한테 충분히 수업하면서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 선생님이 어느 반에 배치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많은 반을 수업을 할 텐데 새로 오신 선생님 같은 경우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대치중에서 계속 학원을 했던 선생님이어서 난도 조절이나 양 조절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하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1학년을 버려버리면 2, 3학년 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제가 예진이 처음 봤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한 2달 아이들 정신교육차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중3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딸내미가 커서 이렇게 막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졸업생들 동생들이 또 2학년에 유독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우울한 소식이지만 부모님들한테는 뭐 제가 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머지 과목도 통합적으로 그리고 챙겨 볼 거니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 전화 드릴 테니까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충분히 다 수능이면 수능 그리고 조금 목표를 높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이 바뀐 제도가 처음이잖아요. 이 처음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여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 농어촌 특별전형 정시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가 다니면 9시에 원서 지원을 해요. 9시에 원서 지원하는데 만약에 서울대 경영학과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딱 늘려봤을 때 5명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원 1명인데 자기가 실을 쪼서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제 졸업생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원서를 넣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시립대 과는 말씀 못 드리고 아침에 가서 넣으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친구는 제 원생은 넣었고요. 그 친구는 시립대를 못한 성적인데 시립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넣었어요. 넣고 9시에 전부 다 원서를 넣은 거죠. 7명이 넣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은 다 허수였던 거죠. 제 친구가 우리 애가 넣었는데 걔 붙었어요. 신기하죠. 이게 농어촌 특별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는 정말 이게 찍혔는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서 우리한테 지네들은 모르지만은 제 정신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가면 살면서 옵션을 잡았는데 이렇게 옵션을 잡을 수 있는 전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가 대학 갈 때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 수가 혼란스럽게 벌어질 수 있으니 제가 얘네들을 3년 가르치면서 성향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 졸업고사 치기 전에 얘기하면 짜증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고요. 조사 끝나면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시고 그리고 반 배정도 반은 이렇게 나눠졌는데 반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뭐 교재의 어떤 난도나 뭐나 조금 차이 있을 텐데 그냥 내가 B반에서 배치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반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에서 하겠다라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했는데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가든지 다 제 손아귀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모님이 성향별로 따지시고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게요. 아이는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반배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전부 다 제로 상태에서 보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따로 성적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 치고 나가야 될 것은 주말에 따로 제가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따로, 그 다음에 수능 따로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12월 달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스터디 카페에 가면 안 돼요. 예, 여기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괜찮죠? 예, 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 거죠. 공부하는 티. 예, 그리고 갔을 때 구경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무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CCTV가 제가 휴대폰 연결됐으니까 24시간 봐요. 애들 보는데, 아이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자세가 잘 정돈되지 않았으니 그 자세를 만들기 전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한테 불편함이 될 수 있겠지만, 자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는 게 어떻겠니? 학교요 지금 뭐 석 달을 끄는 놈도 있고 해서 그냥 앉아있는 형태를 갖춘 친구도 있고요. 또 예쁘게 이제 점점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이래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보낼 바에는 동네에 조금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말고 저희 학원 제 눈에 보이게 하는 그 도시를 보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대치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도 부모님한테 링크 연결해주는 카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부모님도 스터디 카페를 조금 멀리 하시고 독서실을 가려고 하면 좀 누군가 관리를 하고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맡기시든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중3 애들이 한 4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일주일씩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 양이나 이렇게 책이 공부를 이제 건성으로 다니는 친구들 한 2개 꼽혀 있어요. 한 달만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책꽂이에 꽂혀져 있잖아요. 오래 다니는 친구는 그 책꽂이 꽂이 이제 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집보다 누구씩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 양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1학년들 예비고 1 같은 경우는 지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거 어떻게 했다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저희 선생님들하고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국어는 언제 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어도 아이들 상황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우선순위대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테니까 뭐 그게 급해서 뭐 다른 학원 그걸 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가시면 좋죠. 예, 가시면 좋죠. 그래서 준비를 할 테니까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제 앞으로 1학년들은 거의 저랑 소통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영어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공통과학에 관한 과목도 그렇고 나머지 기타 과목까지 전부 다 뭐 아이들이 좀 짜증 나겠지만 습관이 좀 들여야 되니까 그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부모님 잘 생각하셨다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통을 하시면서, 근데 뭐 남학생들은 특히 어머니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란이 많으시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좀 친한 척하고 찬찬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을 가진 부모님,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강아지도 3마리인데 다 순놈이에요.
저 집사람만 저랑 성이 다른데 그래서 좀 여학생들한테 딸이 정말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여기 와서 대치동에서는 저희 학원이 사관학교에서 남학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여학생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대답하고 뭐 이럴 때 고민도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딸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따님을 갖고 계신 부모님도 이제는 제가 잘 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진이 왜 웃으세요? 예진이가 맨날 무섭다고 그랬다면서요. 많이 변하시긴 했어요. 예? 많이 변하시긴 했어요. 아, 나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1학년 고1 되면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애기들이 그렇지. 제 성격 아시죠? 그죠? 알죠. 네. 오늘 뭐 화장실 다녀오시면 다녀오시고요. 오늘 뒤에 얘기가 아주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이분이 제가 모셔온 게 뭐 다른 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농어촌 특별전형을 저기 양서고부터 그 다음에 저기 태계원고, 진적고를 많이 이렇게 지도하시고 진학을 하신 분이어서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많이 부모님들이 배우실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또 여기서 제가 농어촌 특별전형 얘기했는데 특별전형이 안 되는 친구도 뭐 예전에는 뭐 그 친구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실망해가지고 자퇴한 친구도 봤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다른 친구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나는 안 된다고. 근데 뭐 일반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할 말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농어촌 특별전형인 친구의 대상이니까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 네, 원장님, 통합가은요. 네. 그거 인원수를 8명 정도로 제한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거르기 위한. 그게 아니고 너무 편차가 넘으면 아이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친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니는 친구가 안 다니는 친구하고 별반 차이는 안 날 건데 이게 저희 과학 선생님도 지금 현재 1학년 통합과를 하는데 타 지역보다 편차가 너무 많대요. 예, 너무 많아서 여기 저희 나중에 뭐 저희 학원에 듣는 친구들이 뭐 있겠지만 진짜 열심히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애들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갭이 1년 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많아서. 그래서 8명 정도. 근데 8명이라는 것도 저희도 좀 그런 게 선생님 급여가 그러니까 더 작았으면 하는데 학원비를 올리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민한 끝에 8명 정도. 뭐 학원비는 한 22만 원? 뭐 이런 거 생각할 건데 4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제가 소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5분 있다가 시작할게요.